지금 소개할 사건은 30대 초반 남성분 사건인데 채무는 5,400만 원 정도 되셨고요.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인데 소득이 340만 원 넘었으니까 굉장한 고소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이유, 이 사람은 채무가 왜 발생했는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30대 초반에 소득도 많다. 그러면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돈이 별로 들어갈 게 없는데 빚졌다. 그러면 대체로는 모바일 도박이거나 토토. 이 사람도 모바일 도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이나 토토로 채무가 많이 발생해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탕진했던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바일 도박으로 1억을 탕진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의 청산가치가 1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청산가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청산가치보다 여러분이 36개월 동안 내는 변제금 합계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변제금도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죠. 청산가치가 1년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3년 동안 이 사람은 1억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1억을 36개월로 나누면 월 277만 원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탕진 금액이 많아지면 변제금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 채무자에 대한 보정 권고인데 법원이 지시한 사항을 보면 채권자 목록 7번에서 9번을 보니까 최근 1년 내에 대출한 건데 사용처 한번 설명해보고 그 사용처 중에서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쓴 게 있다면 또는 사용처를 설명 못하는 게 있다면 청산가치에 싹 집어넣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고 있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방금처럼 청산가치에 얼마 반영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변제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굳이 언제 얼마 쓴 거는 도박이나 탕진으로 보이니까 그 금액들은 전부 특정해서 청산가치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굳이 안 해도 그 사람의 생계비를 낮추고 변제기간을 늘려버리면 자연스럽게 변제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진짜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도박 탕진하고 이런 거 정말 미안하고 채권자한테 너무 죄송하긴 한데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고 배우자도 직업이 없고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고 하니까 변제금을 좀 낮춰야 된다. 생계비를 조금만 더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60개월은 너무 무리니까 40개월만 좀 변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변제하긴 할 테니까 약간만 늘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처를 구해서 한 푼이라도 깎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도박 탕진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받은 자료 그 내역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변제 기간에 대해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월급이 225만 원이라고 봤을 때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100만 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36개월 변제 계획안이 나오면 3년 동안 3,600만 원을 내는 건데 40개월 변제 계획안이 나오면 4천만 원 변제하는 셈이죠. 그리고 60개월 변제 계획안이 나오면 6천만 원 변제하는 것이니까 변제 기간이 늘어날수록 변제금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내가 월급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도박으로 채무 발생한 건 막 몇 억씩 되진 않아. 몇 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감질나게 3년 변제할 생각하지 말고요. 20개월이든 25개월이든 전력으로 빨리 변제하고 끝내버리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채무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25개월 변제해서 5천만 원 다 변제할 수 있으면 그날로 변제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채무 그 이상 변제하라 하진 않으니까 법원에서는 내가 가진 채무만큼만 변제를 시키니까 여러분이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여러분이 가진 그 채무 그까지만 변제하면 되지 그 이상 변제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빨리 변제하고 끝내버리는 게 유리합니다. 지나간 일은 잊고 지난 채무는 잊고 빨리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게 좋은 길이죠. 반대로 월급이 낮은 사람이 있죠. 근데 도박 채무는 큰 사람, 오랫동안 좀 돌려막기를 했다거나 좀 자기 경제력에 비해서 과하게 채무를 대출을 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도박 탕진이라고 해도 변제율이 낮고 탕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탕진한 금액이 1억이라 감안했을 때 청산가치에 1억을 반영하면 이 사람이 월 277을 변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월급이 180인데 한 달에 277만 원 어떻게 변제를 합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180만 원 급여 내에서 약간 생계비 빼고 한 100만 원 변제해라, 110만 원 변제해라 요 정도로 끝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급여 자체가 낮은 사람은 결국은 100% 변제가 안 되고 변제율이 낮고 탕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분 SK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시는데 실수령 금액이 340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 1인 생계비 120만 원 빼면 한 달에 최대
200만 원씩 변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6개월 변제할 것도 없잖아요. 채무가 5,400인데 200만 원을 뭘 36개월을 변제합니까? 그래서 이분은 한 달에 180만 원 변제하는 걸로 28개월 만에 자기 채무 다 변제하고 끝내버렸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을 줄여서 150만 원, 140만 원 만들어서 36개월 변제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변제해서 25개월, 24개월 더 빨리 짧고 굵게 변제해서 빨리 다 변제하고 끝내버리세요. 이렇게 고소득이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그냥 회생 재판을 빨리 끝나는 게 그 사람한테 제2이득입니다. 어떻게든 변호사 사무실에 얘기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고 지나간 일 다 잊고 빨리 새 출발하는 게 낫죠. 반대로 5,4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저거를 이거 회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몇 번 돌려막기 하고 대환대출 받고 대출 수수료 생기고 이렇게 되면 5천이 7천 되고 8천 되고 1억 되고 2억 되고 이러면 그때는 25개월 만에 끝낼 수가 없죠. 월 200 변제해도 36개월. 아까 봤지만 도박이니까 60개월 변제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채무 5천일 때 변제하면 25개월 만에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건데 괜히 병을 키우면 채무가 1억, 2억 이렇게 돼버리면 60개월을 변제시킨다고요, 법원에서. 그러면 안 해도 될 변제를 2배를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망설이다가 병 키우면 정말 낭패에 빠지는 거니까 병 키우지 말고 채무가 한 4, 5천 정도 있을 때 내가 최대한 전력으로 변제해서 그냥 25개월이든 28개월이든 빨리 변제하고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큰 이득이죠. 괜히 병 키웠다가 채무 금액이 늘어나면 60개월 변제하는 수가 있으니까. 결론을 내려봅시다. 내가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 도박이나 탕진, 모바일 토토 이런 거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탕진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데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변제금도 높아진다. 또는 내 변제 기간이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전력을 다해서 25개월 안에 변제해버리는 게 깔끔하지 괜히 개인회생 고민하다가 채무가 1억, 1억 5천, 2억 늘어나 버리면 60개월 변제하면 훨씬 손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